한 번은 내가 한 선배한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지. 내 선배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어. 마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 같았달까? 어느 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선배,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해줘요. 일에 치이고 사회생활에 치이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부짖었지. 선배는 잠시 나를 본 뒤 진지한 얼굴로 자, 들어봐. 내가 작년 여름에 겪은 일을 이야기해줄게. 라고 말했어. 작년에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캠핑 여행을 갔대. 그곳은 인적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호숫가였어. 전혀 신경 쓸 것 없는 그런 곳에서의 시간이 바로 사람들이 진정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선배는 생각했대. 첫날 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굽던 중이었대.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모두 텐트 속으로 피신했지. 하지만 텐트마저 누수가 생기면서 모두가 난리법석이 되었대. 젖어버린 옷과 장비, 차갑고 축축한 바닥, 걷잡을 수 없는 폭우 속에서 사람들은 불평이 가득했어. 그러나 그때 선배는 그 상황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대.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은 이 경험에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에피쿠로스의 말을 떠올렸대. 진정한 쾌락은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선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웃으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된다고 했지? 새로운 재미가 생긴다고 했지. 라고 외쳤어. 처음에는 모두가 어이없어하며 쳐다봤지만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더래. 결국 그들은 물속에서 장화를 신고 춤을 추고 비를 맞으며 자연의 쉐어라며 폭소를 터뜨렸어. 선배가 말하길 그 경험 이후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그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마음의 평온, 즉 카타락시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깨달았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나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 역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철학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지. 이후로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었어. 물론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배의 그 캠핑 이야기는 내가 스트레스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 되었지. 이제 나도 에피쿠로스처럼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던 준호는 평소 철학 서적을 읽는 걸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피노자에 심취해 있었다.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그의 범실론적 사상은 준호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스피노자의 철학을 깊이 사색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주말에 캠핑 장비를 챙겨 깊은 숲으로 떠났다. 숲 속에서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생각했다. 신이 곧 자연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인 걸까? 나 자신도 신의 표현인가? 준호는 마음속에 여러 의문을 던지며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쏴쏴. 이 소리는 마치 주변의 나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준호는 눈을 떠보았다. 숲속이 깜깜했지만 귀를 기울이면 확실히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에 준호는 텐트를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사실 나무는 명랑하게 조잘거리고 있었다. 나무 껍질이 열리며 얼굴이 드러나더니 말을 걸었다. 오, 인간이로구나.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반갑구나. 나는 이 숲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나무야. 준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나무가 말을 하다니?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걸까?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스피노자의 말이 맞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지. 너도 나도 이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란다. 준호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다. 진짜로 스피노자의 이론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는 심장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럼 내가 이 동네 나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이지. 나무는 답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어느 존재와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주변 나무들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모든 나무들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 친구. 여기 온 걸 환영해. 우린 이곳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지. 내가 들고 있는 책, 스피노자의 철학서군. 우리가 그 책 속의 자연이야. 그렇게 준호는 숲속에서 나무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현실 세계에서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스피노자의 철학이 그 순간 명확하게 다가왔다.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준호에게 큰 홀림을 주었다. 그 후 그는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했다. 몇 년 후 준호는 대학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섰다. 그는 학생들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해주었다.
모든 것은 신의 표현입니다. 자연, 인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입니다. 그날 밤 숲에서 나무들과 대화했던 경험은 그 어느 철학책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이후 준호의 강의는 캠퍼스 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준호의 삶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세 번째 이야기 좋습니다. 이제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가상의 마을 로케빌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케빌은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로케빌 주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 자신들의 삶을 평화롭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등했고 누구나 자유로웠죠. 사람들은 날마다 농작물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농부, 존과 제인이 자신의 농지, 경계선을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은 경계선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며 제인은 그 경계선이 원래부터 자신들 땅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하염없이 다투기만 하던 이들은 결국 손과 발로 해결하려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게 중재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바빴고 마을은 점차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엘리엇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두 중앙 광장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엇 할아버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엘리엇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쟁이 많아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말하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과 중 제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엘리엇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계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해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 규칙을 만들고 공정한 중재자를 뽑기로 했죠. 그런 다음 매주 한 번씩 모여 규칙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했습니다. 누구나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하게 중재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로케빌은 다시 한번 자유롭고 평등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로케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케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더욱 단합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어쩌면 로케빌과 같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담소를 나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며 특별한 일 없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상을 깨뜨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온한 삶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탑은 그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벽돌 무더기였을 뿐 누구도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놀곤 했지만 어른들은 일상적인 활동에 집중하며 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은 목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는 탑의 꼭대기를 부서뜨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탑 꼭대기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밝아졌고 몇 주 후에는 반경 몇십 킬로미터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몇몇 젊은이들이 결국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금으로 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생긴 모양부터가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 수 없는 공포와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펼쳐줄 것입니다. 탑의 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신호입니다. 노인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터져나온 빛은 마을 전체를 감쌌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이상한 기운과 함께 미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그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후 그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서로를 도우며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하던 중이었죠. 이 근문 뒤의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빛에 의해 여러분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입니다. 라고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를 기적의 사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마을과 도시, 나아가 세계 전역에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통해서 본마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다룬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기존의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존재와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사건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